새벽 5시, 명절 당일, 부엌에서만 12시간, 식사는 30분, 설거지까지 마치면 오후 9시.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일까요? 오늘은 수많은 가정이 겪는 명절 준비 갈등, 그 해결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음 명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현실적인 가족관계 솔루션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추석을 2주 앞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등교사 이지연 씨는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지연 씨는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작년 추석을 떠올려 보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올해 명절 준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 김미숙 씨 59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요즘 학교 업무가 정말 많아서요. 명절 직전까지 수업도 있고요. 올해는 음식 준비를 조금 간소화하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명절 밀키트도 좋고 반찬 가게 음식도 맛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해 놓고 몇 가지만 집에서 만들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란다. 우리 집안은 큰아버님 내외까지 17명이 모이는데 사다 놓은 음식 내놓으면 체면이 서겠니?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어머니, 요즘은 다들 우리 집은 3대째 이렇게 해왔어. 나도 시집 와서 3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연 씨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 이준호 씨 34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더 예민해지시고. 그럼 나는 매년 쓰러지면서 해도 괜찮은 거야? 말다툼 끝에 차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가정이 겪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78%가 명절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43%는 명절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문제의 본질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기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 9.2시간, 남성은 1.8시간입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장 봐야 할 목록 작성하기, 친척들 식성 파악하기,
음식 조리 순서 계획하기, 냉장고 정리하기, 식재료 손질하기, 이 모든 기획과 관리까지 여성의 몫입니다. 지연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2주 전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저는 언제 부쳐야 눅눅하지 않을까? 과일은 전날 살까? 당일 살까? 냉장고 공간은 충분할까? 잠을 자면서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명절 당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도와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기획되고 준비된 후에요. 둘째, 전통과 정성의 의미. 시어머니 김미숙 씨에게 명절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도 시집 와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엄격했습니다. 전 하나하나의 두께까지 체크했고 과일 깎는 방향까지 지적했습니다. 몇 번을 울면서 했던 명절 준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고 친척들이 역시 미숙 씨 솜씨라고 칭찬할 때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밀키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신의 3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보같이 고생한 건가? 하지만 지연 씨가 생각하는 정성은 달랐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이 정성일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 온 가족이 웃으며 나눌 대화도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부엌에 갇혀 있으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세대 간 정성의 정의가 달랐던 겁니다. 셋째,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연 씨 집안의 명절에는 17명이 모입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가족, 시누이 가족, 큰아버님 내외.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명절 음식 꼭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니요, 간소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요즘 다들 간단히 하던데요. 정작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체면과 격식을 위해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지연 씨는 딸 수아팔세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아는 추석 다음 날 이렇게 썼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날씨 맑음. 어제는 추석이었다. 할머니 집에 갔다. 할머니 집은 크고 마당도 있어서 좋다. 그런데 추석은 재미없다. 엄마는 계속 부엌에 있었다. 나는 엄마랑 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다. 점심을 먹었다. 음식이 많았다. 그런데 어른들만 먹었다. 나는 배고팠는데 엄마가 계속 음식을 나르고 있어서 먹지 못했다. 저녁에 집에 왔다.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할머니 집 가는 게 싫다. 일기를 읽은 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 딸은 추석을 엄마가 사라지는 날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우연히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시댁에 들렀을 때 수아가 가방에서 일기장이 떨어뜨렸고 할머니가 그것을 주우며 읽게 된 겁니다. 김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가 명절을 싫어한다고? 엄마와 놀고 싶어 했다고? 그날 저녁 김미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왜? 수아 일기 봤는데 우리 손녀가 명절을 싫어해. 엄마가 부엌에만 있어서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그게 원래 명절이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지연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긴 했는데 손녀까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김미숙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시집 와서 30년 동안 똑같이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눈에 비친 명절은 달랐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전통이 오히려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명절이 지나고 3주 후 김미숙 씨는 아들 부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준호야, 앉아봐.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긴장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려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밀키트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수아 일기 보고 깨달았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김미숙 씨는 손녀의 일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손녀는 명절이 싫다고 하더라. 엄마가 사라진다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 지연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지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겪어봐서 알아. 그런데 나는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게 잘못이었어. 남편 준호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부엌 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그게 잘못이었어. 김미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다음 명절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설날을 3주 앞둔 12월 초,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지연 씨 부부, 시동생 부부, 시누이 부부까지 총 8명의 어른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 거야. 다음 명절을 어떻게 준비할지 의논하려고. 시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원래 하던 대로는 안 돼. 지연이 혼자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해. 시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도 사실 명절 때마다 미안했어요. 형수님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바꾸면 되니까. 지연 씨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지난 명절 준비 과정을 분석해 봤어요. 이걸 같이 보시죠. 지난 추석 준비 분석표, 음식 준비 시간, 장보기 3시간, 재료 손질 2시간, 전 부치기 구종 4시간, 탕국 끓이기 2시간, 나물 만들기 7가지 3시간, 잡채 1.5시간, 기타 과일 세팅 2시간, 총 17.5시간, 당일 서빙 및 정리, 상차림 1시간, 음식 나르기 1시간, 1차 설거지 1.5시간,
2차 설거지 및 정리 2시간, 총 5.5시간, 전체 소요 시간 23시간. 시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23시간이나? 이걸 지연이 혼자 한 거야? 네, 아버님.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요. 명절 전날 10시간, 당일 13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비용 분석. 식재료 총 비용 약 65만 원. 예상 외주 비용 약 45만 원. 일부 음식을 전문점에서 구매할 경우 차액 20만 원. 음식을 일부 외주로 전환하면 20만 원 정도 더 들지만 대신 준비 시간을 10시간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만 원으로 10시간을 살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구나. 지연 씨가 빈 표를 펼쳤습니다. 이제 역할을 나눠볼까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새로운 명절 준비 분담표. 준비 단계 명절 2일 전전날. 장보기 및 픽업 3시간. 담당 시동생 시누이 남편. 내용 대형마트 장보기, 외주 음식 픽업. 전 부치기 5종으로 축소 3시간. 담당 시어머니 지연 시누이. 방법 시어머니가 대표전 2가지 시연, 나머지는 분담. 나물 준비 5가지 중 2가지만 직접 1.5시간. 담당 시어머니 지연. 나머지 3가지는 외주 반찬 가게. 과일 준비 전날 1시간. 담당 남편 준호 시동생. 방법 씻고, 깎고, 냉장 보관. 당일 역할. 차례상 진설 1시간. 담당 전체 가족. 아이들도 참여 식기 배치 등. 식사 서빙. 담당 시어머니 지연 시누이. 1차 설거지 식사 직후 1시간. 담당 남편 준호 시동생 시누이 남편. 2차 정리 및 설거지 1.5시간. 담당 시아버지 남성들 10대 이상 자녀들. 남은 음식 포장. 담당 시어머니 지연. 시아버지가 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이제 배우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다 외주로 하면 그래도 좀 아쉽긴 해.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 지연 씨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시그니처 메뉴 몇 가지는 꼭 직접 만드는 거예요. 대신 손녀들과 함께 만들면서 방법을 전수하는 거죠. 나머지는 외주로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만드시는 동그랑땡이랑 육전은 정말 맛있잖아요. 친척들도 그 맛을 기대하고요. 그건 꼭 어머니가 만드시되 수아랑 수민이 시 동생 딸도 같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김미숙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거 좋은데?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맨날 바빠서 못했거든. 네. 그리고 탕국이나 잡채 같은 건 전문점에서 주문하면 어떨까요? 요즘 명절 음식 전문점들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최종 음식 구분. 직접 조리 시어머니 시그니처 손녀 교육. 동그랑땡. 육전. 명절 나물 2가지. 외주. 갈비탕 전문점 주문. 잡채 반찬 가게.
나물 3가지 반찬 가게, 각종 전 3가지 전문점, 간소화, 과일 17가지 5가지로 축소, 9첩 반상 7첩으로 간소화, 첫 실행 마이너스 2025년 설날 이틀 전, 오후 2시, 시동생과 시누이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형님, 이거 장보기 리스트 맞죠? 응, 지연이가 정리해 준 거야. 마트 가서 이것만 사오면 돼.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전에는 장바구니 5개씩 들고 왔던 것 같은데. 그니까 외주로 돌린 게 많아서 그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반찬 가게에서 미리 주문한 나물을 픽업하고 전문점에서 갈비탕을 수령했습니다. 소요 시간 2시간 30분. 같은 시각, 시댁 부엌. 시어머니와 지연 씨, 시누이, 그리고 손녀수와 수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애들아. 할머니가 동그랑땡 만드는 법 알려줄게. 와, 할머니, 저 해볼래요. 그래, 수아야. 여기 봐. 먼저 고기를 이렇게 치대는 거야. 양파는 아주 곱게 다져서 넣고, 수아와 수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동작을 지켜봤습니다. 지연 씨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통의 계승이구나. 설날 당일, 오전 6시, 평소보다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7시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전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30분, 남편 준호와 시동생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과일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씻어서 보관해뒀어. 저기 도마랑 칼 있으니까 깎아줘. 알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과일 깎기. 서툴렀지만 형제가 함께하니 재미있었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형, 사과 껍질이 너무 두껍게 벗겨지는데요? 나도 처음이야. 그냥 대충 하자. 시아버지가 지나가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60년 살면서 과일을 안 깎아봤네. 세 남자가 부엌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함께 웃으며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전 가족이 거실에 모여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수아야, 접시 여기 놓아줄래? 네, 할머니. 준호야, 탕국 그릇 저쪽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소요 시간 40분. 작년에는 지연 씨 혼자 1시간 30분이 걸렸던 일입니다. 오전 10시. 차례를 지냈습니다. 예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지연 씨는 여유 있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식사 시간. 17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버님이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데?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어요. 탕국이랑 잡채는 전문점에서 주문했고요. 아, 그래서 탕국이 이렇게 깔끔하구만. 나쁘지 않네. 친척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작 체면 문제를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무도 외주 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식사가 끝났습니다. 작년 같으면 지연 씨가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 남자들. 설거지 시간이다. 시어머니의 호령에 남편, 시동생,
시누이 남편, 시아버지까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설거지 정도야 뭐. 그냥 닦으면 되는 거 아냐? 형님, 이 기름기는 어떻게 없애요? 서툴렀지만 네 남자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내가 미안하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후 2시, 부엌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와, 설거지 진짜 힘들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 지연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년 내가 혼자 했던 거야. 그것도 2배 더 많은 양을. 미안해. 진짜 몰랐어.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명절만 되면 힘들어 하셨는지. 오후 3시, 작년 같았으면 지연 씨는 여전히 부엌에서 2차 설거지와 정리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지연 씨는 마당에서 딸수와 조카 수민이와 함께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3번 찼어요.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웃으니까 보기 좋다. 어머니, 명절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 사실 나도 맨날 부엌에만 있었잖아. 근데 올해는 애들이랑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좋네. 부엌에서는 남성들이 2차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도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이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디에 넣어요? 저기 찬장?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차에 짐을 실으며 지연 씨는 작년과 비교했습니다. 작년 새벽 5시 기상 오후 9시 귀가. 총 16시간. 완전히 탈진 상태. 올해 오전 7시 기상 오후 5시 귀가. 총 10시간. 피곤하지만 여유 있음. 차 안에서 딸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할머니랑 떡 만들기도 하고 엄마랑 제기차기도 하고. 남편도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조금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지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 1년 후 마이너스 정착된 새로운 전통. 2025년 추석. 이제는 당연해진 풍경입니다. 명절 3주 전. 가족 단체 카톡방에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 일요일에 명절 준비회에 하자. 다들 시간 되지? 네, 어머니. 저도 괜찮아요. 참석하겠습니다. 명절 2주 전 일요일. 시댁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지연 씨가 작년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작년 설날 때 우리 총 준비 시간 14시간, 비용은 외주 포함해서 83만 원 들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이었고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 만족도 조사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명절 끝나고 가족들한테 익명으로 받았어요. 개선점도 물어봤는데
과일을 조금 더 다양하게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오형수님, 완전 프로젝트 매니저 같으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명절 당일. 이제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오전 7시 남성들이 주방에 모여 과일과 채소 준비. 오전 8시 시어머니 손녀들, 시그니처 음식 최종 손질. 오전 9시 전체 가족, 차례상 진설. 오후 12시 남성들 1차 설거지. 오후 2시 남성들 청소년 자녀들 2차 정리. 지연 씨의 부담률 40% 25%로 더 감소 전체 가족 참여율 30% 85%로 증가. 효과 1세대 간 소통. 명절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들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이거는 할머니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손녀 수아 할머니도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항상 강해 보이는데. 그럼 할머니도 너희 엄마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지. 세대를 넘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효과 2 부부관계 개선. 남편 준호 씨의 고백 솔직히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냥 명절 때 좀 바쁘면 어때? 1년에 몇 번인데.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와이프가 왜 명절만 되면 예민해졌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함께 준비하니까 더 좋아요. 가족이 진짜 팀이 된 느낌? 효과 3아이들의 변화. 딸 수아의 학교 숙제 우리 집 명절. 우리 집 명절은 재밌습니다. 할머니가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랑 삼촌이 과일을 깎았는데 웃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었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2년 전 명절은 재미없다고 썼던 아이의 변화입니다. 효과 4 친척들의 반응. 큰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 안 지내려고 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집은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편하고. 작은 어머니 미수가 우리 집도 이렇게 좀 바꿔볼까?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해 봐야겠어. 변화는 한 가정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명절 음식의 기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다릅니다. 시어머니 그래도 저는 좀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연 어머니 작년에 전이 반 이상 남았어요. 줄이는 게 맞아요.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설날 시동생이 갑자기 독감에 걸렸습니다. 계획했던 역할 분담이 틀어졌죠. 그때는 급하게 재조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동생의 역할까지 맡고 지연 씨가 추가로 도왔습니다. 비상 플랜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부엌일 하는 게 유행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의 빈정거림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다 같이 먹는데 왜 한 사람만 만들어야 해요? 지연 씨의 변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친구야, 너희 집 명절 준비 어떻게 하냐고 좀 알려줘. 우리 집은 아직도 엄마가 다 하시는데. 지연 우리 집도 원래 그랬어. 근데 가족회의 한번 해봐. 생각보다 다들 이해해.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어.
근데 손녀 일기 보고 생각이 바뀌셨대. 지연 씨는 친구에게 자신들이 만든 명절 준비 가이드를 공유해 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연 씨는 익명으로 육아 커뮤니티에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제목 명절 준비 혼자 하다가 온 가족이 함께 하게 된 썰. TXT.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부럽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저장했습니다. 다음 명절에 참고할게요. 남편한테 이 글 보여줘야겠어요. 언론의 관심. 어느 여성지 기자가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 명절 준비 문화 변화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사 제목 명절 준비의 새로운 기준. 함께해서 찾다. 작은 변화가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설날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2년 전에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죠. 솔직히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틀에 갇혀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전통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키는지가 중요한 거더라. 가족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가족이 불행하면 뭐 하겠어.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명절 준비에 참여해봤어. 늦었지만 배웠지 뭐. 남편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세대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우리 수아가 크면 명절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형님, 그러려면 설거지 실력 더 늘려야 할걸요? 아직도 좀 서툰데. 야, 너도 처음엔 똑같았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명절 준비를 혼자의 희생이 아닌 온 가족의 협업으로 바꿨을 때 비로소 명절은 의무가 아닌 축제가 됩니다. 당신의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대화가 가장 어렵지만 그 대화 너머에 더 건강한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가족회의를 제안하세요. 지난 명절 준비 과정을 분석하세요. 역할을 나누세요.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피드백하고 개선하세요.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다음 명절, 당신의 가족도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의 실질적인 해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점이 어려웠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의 실질적인 해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점이 어려웠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